안녕하세요. 주식내고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동평균선의 정배열과 역배열이라는 내용인데요. 이동평균선의 정배열과 역배열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정배열에서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일일 변동사항을 일정 기간의 단위로 평균치를 구해서 주가의 평균을 선으로 나타내는 걸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동평균 선은 이제 보시면 이 선은 보시면 이제 지수, 단순이 있죠. 가중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영상 앞전에 지수선이랑 단순선이랑 가중선을 왜 저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결론은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수라는 선을 사용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에 업로드를 해놨고요. 그러면 이동평균 지수선을 장기 이동평균선 120일, 중기 50일, 단기 5일선, 21선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근데 정배열은 이동평균선을 차트로 볼 때 5일부터 121선까지 맨 위가 5일선, 그 다음 21선, 60일선, 121선으로 이제 배열이 돼 있는 걸 그거를 이제 정배열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동평균선 이렇게 배열이 있잖아요. 배열이 있는데 25일선, 21선, 60일선, 121선 이렇게 나타내져 있는 거를 이거를 우리는 정배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역배열은 반대예요. 역배열은 반대의 개념이라서 맨 위가 121선, 그다음 61선, 뭐 21선, 그다음에 뭐 5일선 이런 식으로 나타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정배열 뭐 역배열이라고 해가지고 뭐 5, 60, 25, 120, 60, 25 이게 이제 딱 정확히 저렇게 돼야 역배열이다 이게 아니라 보통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랑 1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이게 120일 이동평균선 위에 21선이 존재를 하면 그건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121선 기준으로 21선이 밑에 있으면 그건 이제 역배열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동평균선의 정배열과 역배열은 알겠고 왜 정배열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지 이동평균선은 왜 정배열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동평균선에서 정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120, 60, 20, 5일선 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차트에는 물린 사람들이 없는 차트예요. 정배열은. 그러니까 더 주가가 폭발력 있게 위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왜 이게 어, 물린 사람들이 없는 차트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5라는 거는 뭐죠? 5일 이동평균선의 뜻하는 거는 5일 동안 5일 동안 주가의 평균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주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물린 사람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당일 고점에 사신 분들 빼고. 그러면 20일은 뭐죠? 20일은 말 그대로 20일의 평균이거든요. 60은 60일의 평균이고 120은 120의 평균이에요. 그러면 120일부터 5일까지 최근 6개월 동안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선을 추가해서 241선까지 추가를 해서 보게 되면 최근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 차트에 물린 개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린 개미가 없는 차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배열 차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물린 개미가 없다라는 거는 일단 뭐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이 주식을 올릴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차트가 되는 거예요. 정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왜? 개미들이 차트를 뭐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차트를 정배열로 만들어서 그 정배열을 꾸준하게 주가가 우상향을 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분명히 주가를 들어 올리고 1년이나 되는 사람들의 평단가 위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세력이라는 그런 수급이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무조건 주식을 정배열에서만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역배열 매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역배열 매매랑 정배열 매매랑 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역배열 매매가 좋고 어떤 경우에는 정배열 매매가 좋은데, 그거는 제가 이 다음에 또 한번 풀 수 있으면 영상으로 또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정배열, 역배열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정배열에서 주가 매매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또 오늘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 그림판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정배열에 대한 설명이고요. 실제 차트로 한번 볼게요. 자, 실제 차트로 한 번씩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일단 이동평균선은 종가 지수선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5일선, 21선, 60일선, 121선, 241선 이렇게 5개 차트를 좀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1선을 제가 조금 두껍게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정배열이고요. 이 차트가 지금 정배열인 차트가 되는 거예요. 정배열인 차트.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배열에 사야 되는 건 좋은 건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정배열이 좋은 건 아는데, 자, 정배열이 이런 차트도 이제 정배열인데 여기서 어떻게 사라는 거지? 그러면 야, 여기도 정배열인데? 정배열인데 얘가 주가를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해가지고 이거 역배열로 됐는데? 이거 역배열인데?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응? 이거 역배열인데?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정배열을 타점을 잡는 실제 매매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어느 정도 정배열로 확장이 돼요. 이게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차트라고 하는 거는 계속 수렴이랑 발산의 과정을 계속 거치거든요. 수렴이 됐다가 이동평균선 정배열이 확장이 됐다. 또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됐다가 이제 우하향하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역배열로 확장이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실게요.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이 되는 과정, 자, 수렴이 되는 과정들을 잘 한번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특히나 241선을 좀 두껍게 한번 해볼게요. 241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241선 위에 있을 때 정배열로 벌어지는 구간에서 이게 상승 초입이 되는 거예요. 왜? 120일이라는 가장 강력한 1년의 매물 이동평균선을 현재 주가가 위로 저항을 맞아서 저항을 뚫어 올린다라는 거는 강력한 어떤 매수의 시그널이 들어오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구간에서 처음에 이동평균선이,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우상향해서 이렇게 지금 확장이 돼 보이는 건데, 이 구간에서 보면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 딸려 올라간 자리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처음 240일 이동평균선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놓고 우상향하는 차트에서는 5일선 매매를 하셔야 돼요. 5일선 매매를 하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급등주는 5일선 매매하면 된다.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첫 번째 240일 그리고 240일이라는 장기의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처음 시도했을 때는 무조건 5일의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는데 많이 수월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일 이동평균선이 꺾이는 순간이 와요. 5일 이동평균선이 꺾여요. 왜 꺾이냐? 어느 정도 5일 이동평균선이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과 120일과 240일이 어느 정도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실 그런 차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고점의 시그널이 나타나는 캔들들이 뜨고 나서 20일 이동평균선을 보통 확인을 하러 가요. 21선과 60일선을. 그래서 그 다음에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정도 차트가 고점을 형성하게 되면 21선과 60일선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 타점은, 그 다음 이게 눌림목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 눌림목의 타점을 21선과 60일선에서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떤 건 21선에서 사야 되고 어떤 건 61선에서 사야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왜냐면 제가 이것까지 한 번에 다 이제 영상에 설명하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어 일단 짧게 기본적인 얘기만 좀 이 영상에서는 풀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거는 21선에서 61선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처음 고점 캔들 이거 하락형 캔들이잖아요. 이거 양봉에서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뜨는 하락형 캔들이 뜨고 나서는 20일이나 60일을 기준으로 그 다음 눌림목 반등 자리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보통 주식이 정배열로 확장이 돼서 타고 가는 구간에서는 21선을 거진 이탈을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주식이 우상향을 하려면 21선을. 그래서 이게 제가 한 가지 진짜 엄청난 팁을 하나 드리면 급등주 있죠. 예를 들어서 한국 패키지 같은 이런 테마주 급등주는 21선을 절대 안 깨요. 자, 제가 지금 엄청난 거 알려드릴게요. 절대 21선을 안 깨요. 자, 근데 이거는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급등주는 21선을 절대 깨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엄청난 걸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반도체 주식들 있죠. 반도체 주식들은 61선을 타고 가요. 왜 그럴까요? 왜 61선을 반도체 업종이나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관련주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뭐 그런 이제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은 왜 61선을 타고 갈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계속 숫자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60일이라는 숫자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60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1분기가 나오는 분기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적이 반영이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60일이라는 거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어떻게 생각이 돌아가겠죠? 반도체 업종들 당연히 60일을 기준으로 주가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반도체 업종 같은 거는 정말 실적이 있어야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이번 실적 대비 다음 실적 그리고 다음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에 대한 그거를 60일선과 현재 주가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실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네페스를 이 구간에서 얘기를 했었을 때 사실은 지난주에 이 구간에서 이 61선 눌림목 구간에서 추세선을 지키면서 이 추세 박스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는 돌파 매매가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같이 61선을 타고 가는 지금 종목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61선을 타고 가요. 61선을. 그죠? 왜? 반도체 업종이니까. 그 다음에 이런 5G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61선을 타고 간다고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실시간 방송으로 종목들 뽑아 드릴 때 61선 눌림목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61선을 타고 가는 종목, 21선을 타고 가는 종목, 그리고 5일선을 타고 가는 급등주. 그 각 이동평균선, 정배열의 이동평균선의 의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 어떤 정배열 뭐 강의를 듣고 어떤 뭐 눌림목 강의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다 100%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 정형화를 좀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작정 급등주의 21선은 눌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작정. 그러니까 오늘 제 영상을 좀 여러 번 돌려보시고 저렇게 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실제로 저렇게 매매를 하는구나. 저는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합니다. 저는 실제로 매매를 이렇게 하니까 제 실제 매매 타점이니까 어떻게 보면 잘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매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좀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2020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